우리가 이제 수열을 배울 텐데 여기 보면 시작이 등차 수열에 일반항 돼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잠시만 여기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지? 수열에 대한 다른 얘기가 없나? 와 이상하네. 수열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진행을 하고 하겠습니다. 수열이란 단어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수열이 뭘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수열이 뭐야? 교과서나 이제 책에 이런 데 보면 규칙적인 수의 나열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를 나열해 놨는데 그 안에 규칙이 있는 거지. 근데 저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에서 이 규칙이라는 말이 이제 상당히 좀 주관적인 표현이거든요. 물론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는 저 규칙을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맞아. 근데 그냥 조금 더 이제 약간 틀을 넘겨서 생각을 좀 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수열을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수열은 그냥 수를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게 수열이야. 여기 다음에 들어올 수가 뭘까? 이제 5라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5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수열을 AN이라고 해놓고 이 수열을 그냥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수열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첫째 항이 얼마지? 1 넣으면 나오는 게 첫 번째 항인데 n에 1 넣으면 1이죠. n제곱이 아니고 n입니다. 2를 넣으면 4로 2를 넣으면 2겠지. 왜냐면 여기는 계속 0일 거니까. 3을 넣으면 3이고 4를 넣으면 4인데 5를 넣는 순간 여기 5를 넣으면 4, 3, 2, 1 이렇게 곱해져서 4 팩토리얼 곱하기 5가 돼서 29잖아. 여기가 29죠? 그지? 그러니까 1, 2, 3, 4 있다고 다음이 반드시 5라는 거는 그냥 당신의 생각일 뿐이에요 인 거야. 원래 조금 크게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약간 이거는 이제 교육적이지 못한 이야기이긴 해. 우리가 교육적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당연히 귀납적 추론에 의해서 이 다음은 5가 맞는 거거든. 근데 이건 좀 억지스러운 거고, 혹시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하면 여기 다음에 들어올 숫자는 뭘까? 어떤 사람은 9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어떤 사람은 1이라고 얘기할 사람도 있을 거라고. 3, 1, 4, 1, 5, 1, 6, 1 이렇게 갈 수도 있지. 근데 내가 만약에 원주율을 수열로 만들었다고 하면 여기 2가 맞겠죠. 9가 맞겠죠. 3.14, 159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규칙이란 게 되게 자의적인 거라고. 사실 좀 이렇게 주관적인 요소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일단은 수열은 그래. 그래서 수열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좋게 정의를 하려면 수열을 함수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어떤 수열은 어떤 함수로 정의하냐면 이렇게 생긴 함수로 정의를 할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읽을 줄 아나? 처음 봐? 작년에 안 봤어? 이게 함수 표현이고 이게 정의역이고 이게 공역인데요. 정의역 이 라지 n이라고 쓰면 뭐야? 자연수 아니야, 자연수. 라지 r은 실수지, 실수.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로 정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역이 자연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수열은 막 3.5항 이런 게 없어. 그냥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자연수 값들만 있다고. 그래서 수열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쭉 가다 보면 n번째 항 있겠지. 그냥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게 수열인 거야. 그러니까 정의역은 다 자연수예요. 이게 수열을 A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n에 1부터 쭉 들어간 거지. 이 값들은 모든 실수 값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정의역은 자연수로 제한한다.
그게 수열의 정확한 정의예요, 원래. 그러니까 누가 이제 면접 이런 데 가서 수열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예요라고 물으면 100점짜리 답이에요. 완전 정확한 답입니다. 알겠죠? 수열을 나열해 놓은 거에 이렇게 하면 약간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기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던지는 이유가, 선생님이 우리가 이제 등차수열, 등비수열 이런 거 배울 텐데 수열, 우리가 배울 수열을 약간 함수적인 느낌으로 접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함수로 수열을 접근하면 장점이 함수의 특징들을 써먹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냥 계산으로 막 때려 잡는 게 아니라 약간 기하적으로 수열을 해석을 해보는 일도 많이 있을 거고, 그 작업들이 그냥 뭐 내가 어디서 만들어내서 나온 게 아니고 다 수능이나 이런 데서 많이 물었던 주제예요. 그래서 일부러 좀 그렇게 수업을 할 거다라고 먼저 던져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됐죠?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 됐죠?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크게 확대해 줄게. 이제 잘 보이지? 여기 뭐 그냥 여기 앞에는 그냥 별 내용이 없고요. 읽어보면 되고, 우리가 일반항이란 말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자, 이 일반항이란 것은 대표하는 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대표항, 그러니까 n번째 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n번째 항. 그럼 선생님 n이 뭔데요? 아무거나 이 말이지. 그래서 얘를 찾으면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그지? 얘를 찾으면 모든 항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반항은 이렇게 씁니다. n번째 항이라고. 얘가 뭐 2n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면 내가 저 항의 10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하면 n에다 10 넣으면 되는 거야. 약간 F10 느낌 아니야? 그치? 이걸 내가 이렇게 쓰는 순간 함수가 되는 거야. 그치? 똑같은 얘기죠? 얘를 한글로 두 글자로 뭐라 그래? 한글, 우리나라 말로 두 글자로 뭐라 하지? 홀수라고 하지? 그치. 이게 홀수의 일반항이에요. 이거 없으면 짝수겠지. 홀수, 짝수 일반항들이야. 그래서 n번째 항이 일반항이다. 뭐 그 정도는 다 알 거니까 생각해주고, 이 책에 멋지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지? 저렇게 설명이 돼 있죠. 함수라고. 책에서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에는 저 표현이 있는 교과서도 있고 없는 교과서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있을 거야. 분명히 저 얘기 하실 거야.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등차 수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은 조금 이따가 생각하고요. 요 얘기 먼저 하고 약간 확장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1시간 정도는 개념 수업을 좀 하고 한꺼번에 문제 쫙 풀 겁니다. 알겠죠? 여기 보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구한다고 돼 있거든요. 저게 뭔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등차 수열이란 것은 처음 배우는 이제 나오는 수열이 등차 수열인데, 우리가 다음 단어는 등비 수열을 배울 거거든요. 등차 이렇게 배울 건데, 우리가 배우는 수열은 세상에 있는 수열은 되게 많아요. 매우 많은데 교과서에 이름이 적힌 수열은 2개밖에 없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근데 중간에 보면 무슨 조화 수열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교육과정 밖의 이야기예요. 교육과정 밖의 이야기는 시험에 출제가 돼, 안 돼? 출제가 돼. 학교마다 다른데 공립학교는 출제를 안 해. 본인 학교가 공립이다 이러면 약간 안심해도 되고요. 사립은 출제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D 뭐 고등학교 이런 데는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다 내거든. 근데 공립은 이렇게 약간 교육청의 감시 이런 걸 많이 받아서 그런 거 냈다가 괜히 이제 긁어 부스럼이라서 조심한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밖에 얘기들은 잘 안 내긴 해요. 근데 이제 약간 내용은 교육과정 밖인데 말을 살짝 틀어서 안에 있는 것처럼 낼 수도 있어. 그거는 이제 해봐야 아는 거고. 여튼 이렇게 교육과정 안에 이름이 붙어 있는 수열은 2가지입니다. 등차, 등비. 그거는 조금 자세히 공부할 거고, 나머지 수열은 그냥 이제 나중에 수열에 합당하면서 그냥 뭉뚱그려서 공부를 할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등차 수열이 뭔지부터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약간 이 등자는 한자로 뭐겠어? 오를 등 아니고 같을 등이겠죠. 이건 뭐야?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차이가 같다는 건데요. 그게 뭔 말이냐면,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네, 수를 이렇게 이제 수열을 만들었거든요.
요 차이가 얼마지? 이건 각 항의 차이들이 다 같죠. 그러니까 각 항의 차이가 같은 수열이고 그때 일정한 차이가 있을 건데 그 일정한 차를 우리가 이름이 좋은데 이거라고 해요. 음료수 파는 집 있지? 이 일정한 차를 공차라고 하고 영어로는 D라고 표현을 합니다. 약간 디스턴스 느낌입니다. 그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게 앞에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맞죠? 그런 수열이고요. 요거를 예를 들어 쓴 거니까 선생님이 좀 그렇게 한번 해볼게. 일반화 시켜서 좀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첫 번째 항 A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항은 이게 이제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라고 쓰면 되겠죠. 첫 번째 항에서 공차 D를 더한 거니까.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다 다시 D 더하면 되니까. 하나만 더 써볼게요.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라고 쓰겠지. 맞죠? 그러면 쭉 가다 보면 내가 N번째 항은 A 플러스 무슨 D라고 써야 돼? 그치. 이게 N번째 항이라고 ND라고 하면 안 돼. 여기에 N-1D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이거를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해요. 책에 그렇게 적혀 있죠. 당연히 머릿속에 넣어줘야 되는데 일단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등차 수열 일반항은 첫째 항에서 공차를 N-한 번 더 하면 N번째 항을 찾는 방법이 된다.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되긴 합니다. 거의 안 쓸 거긴 하지만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저렇게 쓴다.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 얘를 막 이 식을 많이 쓰고 하지 않을 거예요. 실전에서 이 식을 많이 쓰면 이미 공부가 덜 된 사람이야. 그거는 이제 하다 보면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근데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거냐면 이 식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줬어요. A5가 10이고 뭐 A7은 15야. 이렇게 놓고 뭘 어떻게 할 수 없거든. 이게 등차수열이라면 이 A5라는 것을 A 더하기 4D로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얘를 이렇게 한 개 줄여서 얘는 A 플러스 6D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됩니다. 나타내는 데 필요한 거지 이 식 자체를 가지고 엄청 뭘 쓰고 그러진 거의 없을 거야. 그런 일은. 그거는 이제 참고만 해주시고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끝이야. 등차수열 사실 끝이거든. 근데 이제 이걸로 끝나면 물론 이것만 알아도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계산이 좀 길어져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약간 좀 계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면 우리 와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자, 여기 첫째 항이니까 1로 표시를 좀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친구는 약간 뭐 단점이라긴 그런데 저 친구를 구하려면 반드시 첫째 항을 알고 공차를 알아야 구할 수 있지. 근데 문제에서 첫째 항 안 주면 어떡해? 그런 생각 안 해봤나? 문제에서 첫째 항을 안 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식을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 첫째 항이 있고요. 여기 둘째 항이 있고요. 셋째 항이 있고 넷째 항이 있고 이렇게 쭉 가서 여기 뭐 n번째 항이 있다고 합시다. 얘 안 주고 얘를 줬다고 치자고. 얘를 줬을 때 일반은 어떻게 구할래? 그거 생각해 볼까? 그러니까 이 구조를 좀 잘 봐. 구조. 이거, 이렇지. 그럼 이게 만약에 네 번째 항을 줬을 때는 이거를 A4 플러스 무슨 D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뭐라고 쓰면 좋겠어? N 빼기 뭐라고 쓸까? 4라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N 4 이렇게 하면 맞아요.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공차가 n-1번 더해지잖아.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줄은 거 아니야? 공차 개수가. 맞죠? n-1번이었는데 항을 3개를 줄인 거야. 그럼 n-4번만 더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냐면, 지금부터 좀 이상한 얘기 할 거예요. 잘 들어봐요. 어떤 얘기를 이끌어낼 수 있냐면, 이걸 일반화를 시키면, 내가 만약에 네 번째 항, 지금 예를 들은 거고, n번째 항이 주어져 있다고 칩시다. n번째 항. 그러면 n번째 항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am 플러스 n-m의 d가 될 거 아니야. 단, m은 n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예를 든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게 뭐 m의 대표가 조금 전에 얘가 4 같은 거였어. 5일 수도 있고 뭐 6일 수도 있고 이렇겠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렇게 쓰고 이 친구를 좌변으로 넘기고 이 친구를 양변에 나눠 보겠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한다고? am 항을 좌변 2항, 그 다음에 n 나누기 m으로 나누기 equal d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꼬라지가 어디서 많이 보던 꼬라지 아니야? 처음 보나? 처음? 아닌데. 자, 처음에 선생님이 수업 시작할 때 수열이 함수라 그랬는데, 함수적인 입장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 들어가는 이 값은 x 값인 거죠. 정의역 값 1, 2, 3, 4 들어가는 거고, 요 an 값 자체는 치역이야. y 값이겠지. 그럼 이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그걸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나? 공차가 기울기죠. 자, 공차가 나왔는데 이게 진짜 기울기의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어디서 알아보지? 공간이 없네. 이렇게 알아보면 되지. 저리 가. 어떻게 알아볼 거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등차 수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써볼까? 요거 가능하니? 그냥 전개한 거야. 이게 가능하죠. 근데 요 an이 등차 수열인데 아까 함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했잖아. 그럼 얘를 만약에 fn이라고 써도 전혀 무방한 거잖아. 이렇게 썼을 때 얘는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다. 그지? n에 대한 1차식이잖아. 그죠? 근데 1차 계수가 공차인데, 우리가 1차 함수에서 1차 계수를 뭐라 하지? 기울기라 하죠. 그 얘기가 이 얘기잖아. 좀 전에 했던 얘기. 이 얘기 맞지? 그래서 공차가 기울기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등차 수열은 이게 일반항이긴 하지만 우리한테 일반항은 이제부터는 이거야. 이제부터 우리한테 일반항은 이겁니다. 그냥 1차식을 써. 그리고 얘가 공차야. 됐죠? 그래서 일반항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보통 일반항 구할 때 그 문제에서 이렇게 주거든요. 뭐 3항이 5고, 뭐 11항이 마이너스 12야. 이렇게 썼을 때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볼래? 이렇게 문제를 준다고? 그러면 이제 책에는 보통 이렇게 풀죠. 3항이니까 a 플러스 2d로. 그 다음에 얘는 11항이니까 a 플러스 10d 해서 마이너스 12 해서 얘를 신나게 연립을 해요. 이렇게 빼주면 뭐 마이너스 8d가 17 해서 d가 마이너스 8분의 17이고, 그걸 여기다 넣고 다시 첫째 항 구하고 그 식을 저기 일반항식에 넣어서 구한단 말이야. 뭐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별로 좋지 않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사실은 공차만 알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라서 공차를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막 연립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건 이렇게 학교 가서 친구들 이러고 있으면 공부가 덜 됐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애들한테.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조금 전에 이걸 이용합니다. 다시 땡겨 와야겠는데. 자, 이걸 땡겨, 이거 봐봐. 이렇게 하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간다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이게 항의 차죠. 요거만 넘긴 거야, 이쪽으로. 이게 n 빼기 md거든. 이게 항의 차가
공차가 몇 개 들어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세팅하면 여러분들이 항번호 차를 봐. 몇 개죠 이게? 차이가? 8개지? 그래서 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여기서 이걸 뺀 마이너스 17 이 친구가 8D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면 돼요. 그게 이걸 쓴 거예요 지금. 그 등차수열의 항을 직접 빼고 그게 항번호 차만큼 공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써서 D를 빨리 구해내고 그거를 요 개수 있지, 개수 n의 개수로 쓰고 나머지는 만약에 뭐 개수가 주어졌다 그러면 이거나 이걸 이용해서 뭐 숫자 놓고 뒤에 상수는 맞추면 됩니다. 마치 1차 함수 뭐 상수항 구하듯이. 그래서 함수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도록 저렇게 연립 방식 풀고 이렇게 하면 엄청, 왜 저게 필요하냐면 저렇게 해도 답 나오고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만 우리는 제한 시간을 가진 시험을 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저런 거를 봤을 때 저러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계산이 빨라도 절대로 얘를 못 이겨요. 그래서 무조건 등차수열 나오면 공차 n으로 시작한다. 이걸 머릿속에 좀 넣어주면 좋겠어요. 됐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선생님 지금 보면은 여기 움직이지? 이게 지금 목소리도 들어가거든. 요 필기 내용이랑 판서 그대로 내용이랑 선생님 목소리랑 같이 해서 아마 영상이, 내 얼굴은 안 나와. 영상이 이렇게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필요한 부분 있으면 다시 보고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은 필요 없는 거라서 일단 바로 넘어갈게요. 예를 하나 들어서 이게 진짜 효과적인지 한번 검증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 1번 문제 볼까? 이거 주고 이걸 구하래. 자, 책에 보면 이거는 사실 첫 장이니까 그렇게 뭐 힘들진 않은데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해볼게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니까 A1은 마이너스 11이라고 써놓고 4항이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공차를 어떻게 구하냐? 일단 항 자체를 빼요. 그죠? 요거에서 요걸 빼면 9인데 그게 항번호 차 3D라고. 그래서 공차는 3이야.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됐지? 별로 안 어렵죠? 그 다음에 이거 봐. 얘는 첫째 항을 구하라 했는데 그러면 A1에 대한 질문이잖아. 모르겠어. K라고 할게.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5항이 마이너스 6이야. 그러면 A5가 마이너스 6일 거야. 그러면 항차 4개 4D가 여기서 이거 빼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며.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되고 싶어요. K는 6인가? 그죠? K가 아니고 A1이 K였으니까 그죠? A1이 6이다. 이렇게 금방 답을 얻을 수 있겠죠? 또 해봅시다. 자,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A7을 구하래.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이거는 연립이 물론 이게 이제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그 등차 중항 같은 거 배우면 얘가 답이 금방 나와요. 이걸로 뭘 판단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가 3이라서 답이 금방 나오는데 현재는 지금 이대로만 놓고는 뭐 우리가 조금 전에 썼던 개를 뭐 쓰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물론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배운 대로 또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A 플러스 4D라고 적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4에 A 플러스 2D라고 적어주고, 그죠? 요런 관계식 하나 있고, 요 관계식은 A 플러스 D에다가 이게 2항이고요. 4항은 A 플러스 3D죠. 이게 6이다. 해서 얘를 최대한 연립을 해서 풀어주면 A하고 D를 구할 수 있어요. 완전 좀 귀찮긴 한데, 그죠? 귀찮긴 한데, 그렇게 해서 A7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풀이 정말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우리가 나중에 다 배우고 나서 풀 거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쉽게 풀 수 있으니까, 나 별로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좋은 방법 있나? 좋은 방법 없을까? 그냥 계산을 하는 거야. 누구나 계산할 수 있으니까 좀 계산을 안 하고 이 등차 수열의 구조를 이용해서 좀 풀어보고 싶거든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요 설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 번째 항,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뭐 더 있겠지, 그지? 등차 수열은 그 중항이 되게 특이한 성질을 가져요. 얘가 만약에 중항이잖아. 이 지금 센터 5개 중에 3개, 세 번째 센터를 지금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이게 2a 더하기 4d이죠. 두 개 더하면 그게 얘를 2배 한 거와 같아요. 그지? 요거 2배와 같다고.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더해도 2a 더하기 4d지. 맞죠? 이거 두 개 더해도 얘의 2배와 같다고. 중항이 그 센터, 이게 약간 평균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왜? 직선 위에 우리가 등차 수열이 직선인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어떤 직선이 있어요. 여기에 일정한 간격으로, 자연수 간격으로 점을 찍어 놓은 거야. 이렇게 자연수 간격으로 점을 찍어 놓은 거거든.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 점에 대해서 보면 이 두 점의 중점이 이 점이고 이 두 점의 중점이 이 점이고 뭐 그런 거 아니야. 그지? 약간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한다면 조금 전에 여기서 이걸 보는 순간 2항과 4항의 합이 주어지면 내가 3항을 알 수 있겠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항은 3이에요. 이거 두 개의 평균이 이거라고. 이거 두 개 2로 나누면 평균이니까. 됐죠? 3항이 저거야. 그러면 내가 얘를 아는 순간, 그지? 쟤를 아는 순간, 그 6, 3, 7, 10, 4, 6. 이게 좀 그냥 알 수는 없네요. 일단 여기다 넣어보면 A5가 12가 나오네요. 맞나? 12가 나오고 A3은 3이란 걸 우리가 알았어요. 오, 그럼 많이 알았네. 그럼 A7도 알 수 있는 거 아님? 이거 알고 이거 알면 얘는 이것도 등차 수열인 거야. 이 같은 간격이잖아요. 이 간격. 그럼 여기서 9 더했으니까 9 더해서 21로 찾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계산을 푸느니 이거를 아는 게 훨씬 편하다고. 내가 중간에 이렇게 등차 중앙 설명해서 그렇지.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일단 2번을 잠시 봅시다. 요 279번. 이렇게 다 보면서, 풀으라는 게 아니고, 칠판을 봐봐요.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칠판 봐. 자, 요 상황이야. 공차가 얼마지? 공차 얼마야? 그래, n 개수가 공차라고. 기울기. 알겠지? 그거 꼭 기억하자고. 첫째 항은 얼마야? 첫째 항 그 공차를 구하라 했는데, 첫째 항은 n에 1 넣으면 돼. 그게 첫째 항이잖아. n에 1 넣으면 된다고. 마이너스 2죠, 그죠? 안 어렵지? 이 공차 얼마야? 마이너스 7. 첫째 항은 2.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봐봐. 밑에 거. 자, 얘를 보는 순간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 A 더하기 5D, A 더하기 14D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얘를 보는 순간 뭐를 떠올려? 조금 약간 편법이긴 한데, 일단 그것도 얘기를 할게요. 센터를 좀 찾아봐. 평균. 이거 평균이 얼마지? 좀 이상하지? 이상해도 괜찮으니까 얘기해봐. 21인데? 두 개 더하면 21이잖아. 그럼 평균은 10.5인데? 이상하잖아. 괜찮아. 밀어붙여요. 학교에서 서술형 쓸 때 이렇게 쓰면 안 돼. 알겠지? 우리끼리 비밀이야. 10.55인 항이라고 하고, 저게 왜 가능하냐면 등차수는 직선이니까 이게 당연히 정의는 자연수가 정의역일 때 되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 중간에 뭐 해도 센터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끼리만 몰래 쓰자.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지? 24죠. 그러면 반띵하면 A12가 70인 거야. 요거 됩니까? 여기서 공차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어요. 자, 항 차이가 이게 10이고 10.5니까 1.5D 아니야? 2분의 3D? 그지? 그게 여기서 이거 빼면 9네? 그러면 이게 이제 2분의 3D가 9면 D가 6인가? 그지? 그래서 D가 6이고, 잘 봐봐요. 이게 지금 31항을 물었는데 D가 6이니까 우리 AN을 구합시다. 공차가 6이라며. 그럼 6N으로 시작하면 된다고. 별 걱정 없이 그냥 6N이라고 써요. 6N이라고 쓰고 상수를 이제 채워야 되거든. 그거는 주어진 거 어딘가에 다 있을 거야. 지금 12항이 70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12 넣었을 때 70이 되면 될 거 아니야. 12 넣었을 때 70이 되려면 이렇게 쓰면 되나?
그죠? 이게 일반항이고 31항 물었으니까 여기다 31 넣으면 돼요. 그럼 31 넣으면 186 빼기 2는 184인가? 31 곱하면 이거 맞죠? 아닌가? 맞지? 계산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근데 이제 다른 보통 뭐 이 책의 해설지도 그렇고 대부분의 풀이는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a 플러스 저 6이니까 a 플러스 5d 더하기 a 플러스 14d가 61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7d 더하기 a 플러스 15d가 70인데 얘를 신나게 연립해서 풀어서 a랑 d를 구하면 이 식에 넣거든요. a 플러스 n-1d 이 식에 얘하고 얘를 넣어서 an 구한 다음에 31을 넣는다고.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훨씬 빨라요. 익숙해지면 익숙해져야 돼. 안 익숙해지면 저게 뭐지? 이런다고. 근데 조금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면 좋겠고 약간 뭐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해도 돼요. 자, 2항을 주고 4항을 주고 만약에 7항을 묻잖아? 그지?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개의 항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고 7을 넣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등차 수열이 직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얘하고 얘 차이를 보면 얘는 2칸 차이고 얘는 3칸 차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 두 개의 5대3 외분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도 된다고. 저게 수열을 기하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수열 직선 안에서.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고 등차 수열은 일단 1차 함수 직선이니까 직선에서 통하는 모든 성질이 다 통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의 시야가 넓어지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막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어. 해보자. A 31이 85고요. A 45는 127이야. 자, 31항과 45항을 줬어요. 그러면 빨리 공차를 찾아냅시다. 항 차이가 몇 개? 14개? 14D가 여기서 요거 빼면 42. D는 3이야. 그래서 일반항 A에는 3N으로 시작하면 된다고. 공차 N으로. 근데 뭐 31항이 85니까 여기다 31 넣었을 때 85가 되려면 6을 빼면 되나? 31 넣으면 93 아닌데 못 빼야 돼. 31 넣으면 93에서 못 빼야 85가 돼. 8 빼야 되나? 8이네, 그지? 요게 일반항이에요. 그래서 첫째 항과 공차를 찾았지. 공차는 3이고 1 넣으면 첫째 항 마이너스 5잖아. 100항을 구하시고 이게 일반항이니까 여기다 100 넣으면 100항인 거지. 300에서 8 빼면 292죠. 그죠? 175는 몇 번째 항인가? 이거는 n을 묻는 거니까 어떤 항이 175다 하고 n을 풀면 되지. 자, 넘기면 183이고요. 3n이 183이니까 3으로 나눠주면 61항이네요. 다 풀었어요. 금방 풀리지. 뭐 간단합니다. 자, 또 해볼게요. 등차 수열이 있어.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될까? 얘가 지금 가다 보면 뭐 음수가 되겠지. 근데 대충 보니까 3씩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네. 일반항은 무슨 n이라고 써? 3씩 줄어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 공차인 거야. 이렇게 씁니다. 첫 항이 100이 되려면 1 넣었을 때 100 만들어야 되니까 플러스 103인가? 됐습니까? 근데 이 항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느냐, 몇 항, n을 구하시니까 얘가 음수다 하고 풀어요. 제가 음수다 하고 풀면 3n이 103보다 커져야 되고 여기 n에 34 넣으면 102죠. 35항이 커지겠네. 35항이 최초로 음수되는 항이다 라고 이해해 주면 되고, 그 다음 이거 얘도 뭐 똑같네. 얘는 얼마씩 더해주고 있지? 6씩 더해주고 있나? 그럼 AN이 6N 쓰고 첫 항이 마이너스 52가 나오려면 58?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52면 맞죠? 이게 양수가 되는 항이 몇 번째인지 구하라는 거야. 10 넣으면 딱 맞겠는데, 그지? N은 10이다. 별로 내용이 없죠, 그죠? 그래서 누가 빨리 일반항 빨리 구하느냐의 싸움이라서 그렇게 됩니다.
똑같으니까 한 개만 해볼까? 딱 보다시피 3D가 마이너스 9니까 D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일반항은 마이너스 3n이고 이거 10 넣어서 61이 되고 싶어. 10 넣어서 61이 되려면 이거네.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고 싶어. n이 30이면 아직 양수죠. n이 30이면 마이너스 90 더하기 91이니까 양수잖아. 31항이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별 내용이 없지? 선생님 속도 괜찮아? 많이 안 내가 원래 조금 빨리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 혹시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 빠르면 얘기해줘. 자, 계속 하겠습니다. 이게 몇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질까요? 아까랑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4씩 더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AN이 4N하고 첫 항이 1 되려면 빼기 3이네요. 100보다 커지고 싶어요. 굳이 꼭 계산을 해야 되나? 100보다 커지고 싶어. 그러면 4N이 103보다 커지는 거를 찾으면 되니까 25 넣으면 100이고 26 넣으면 되겠네. 그지? 그죠? 끝이고요. 18과 9 사이에 어떤 두 개의 수를 넣고 싶어요. 이렇게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들겠대요.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이게 네 번째 항이겠죠. 그러면 3D가 항 차이가 3개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9고 D가 마이너스 3이네. 3씩 줄이면 되겠죠. 15, 12 끝이에요. 이런 항을 이런 폼을 보면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이런 폼을 보면 이거 보이나? 작아서 잘 안 보이나? 어디 갔어? 더 내려야 되나? 이걸 딱 보는 순간 2D인데 이런 생각이 딱 들어야 된다고. 차이가 2잖아. 요거 자체가 2D가 두 개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빨리 받아들여지는 게 등차수열을 잘하는 거야. 딱 이거 뭐 A 플러스 4D, A 플러스 2D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딱 보면 2D가 마이너스 4 좋아. D는 마이너스 2네. 그러면 일반항이 뭐 이렇게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첫째 항이 2라고 했으니까 요게 일반항이겠죠? 50보다 마이너스 50보다 작아지는 게 얼마냐? 이거 놓고 풀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n이 마이너스 54 되고 그러니까 n은 27보다 커야 되니까 28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마이너스 5보다 작아지겠지. 284번을 보면요. 얘가 이거는 뭘 주의해야 되냐면 항 번호를 주의를 해야 되거든. 지금 몇 개를 넣은 거야? n개를 넣었죠? n개를 넣었을 텐데 얘가 첫째 항이고 그럼 얘는 30은 몇 번째 항이게? 저거만 안 틀리면 할 수 있어. 저 30은 몇 번째 항이야? n 플러스 2 항이 되죠. 왜냐면 1항 있고 n개 더 있으니까 얘가 n 플러스 한 번째 항이고 맞지? 여기 n 플러스 2항이에요. 그거만 안 틀리면 돼요. 그래서 공차가 2라 했으니까 여기서 공차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 지금 항 차이가 번호 차이가 n 플러스 1이거든. 맞죠? 두 개. n 플러스 1d가 요거 곱하기 공차 한 개 여기서 요거 뺀 38이야. 근데 공차가 2라며. 그럼 얘는 19겠죠. 그래서 n은 18이야.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아까 요 지금 세팅이 첫째 항 마이너스 8 n 플러스 2항이 30 있는데 공차 알려줬으니까 요 두 개의 항에서 공차 찾아내는 방법이 요 항 차이의 d 맞지? 항 차이 n 플러스 1의 d가 여기서 이거 뺀 38 그거 그냥 쓴 겁니다. 그냥 공차에 2 집어넣고 그러면 쉽게 풀어낼 수 있죠. 됐지? 이 다음이 합인가? 조합이네. 요 페이지까지 하고 잠깐만 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등차 중앙 아까 얘기했는데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그 가운데 있는 항이
양쪽 끝에 항의 합의 2배라는 거죠. 평균이라는 거야. 그거 그냥 쓰면 돼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계산이야. 이렇게 숫자 3개가 있잖아.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면 가운데 항을 2배 한 게, 가운데 항을 2배 한 게 양쪽의 합과 같다. 3x 플러스 3이다. 이거 풀어라는 2차 방정식 풀이를 물어보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넘겨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주고 여기가 빼기 더하기 x가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5인데 뭐 딱히 특별한 거 없으니까 그냥 답을 2개를 하면 됩니다. x가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5가 되겠죠. 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얘기라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문제야. 알았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차 중항의 의미는 평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게 조금 이따가 합 이야기할 때 좀 자세히 얘기할 건데 이건 진짜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저런 게 필수 예제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이상한 문제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얘는 좀 그래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경우에요. 만약에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세 수를 이렇게 세팅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팅하면 좀 불편해. 문자가 3개지만 선생님이 만약에 세 수를 이렇게 세팅한다면 문자를 2개로 줄일 수 있겠죠. 세 수가 등차 수열을 D라는 공차 D를 갖는 세 수를 이렇게 세팅해도 되잖아.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면 세 수를 더하면 미수가 하나 사라져요. 그래서 좀 좋거든. 그러니까 대칭성을 가지게 대칭이 되도록 식을 쓰면 좋아요. 이게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렇게 쓰는데 아마 밑에 있을 건데 4수나 5수 없나? 없으면 적어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4수가 나올 수도 있고 5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5수는 이렇게 씁니다. a 빼기 2d a 빼기 d 공간이 모자라네. 옆으로 당길게. 그 다음에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5개는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대칭 A에 대해서 딱 대칭이 되도록 이거는 쓰기 괜찮잖아. 4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 숫자 4개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때는 이렇게 써야지 대칭이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 딱 대칭, 2D가 공차가 되도록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해야 대칭이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고 옛날에 90년대 수능에 5개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 게 나왔었거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나왔지만. 그래서 거의 얘는 잘 안 나오긴 한데 보통 요 2개 많이 출제하니까 어떻게 세팅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세팅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다시 돌아가서 그럼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자, 그러면 세근을 A 빼기 D, A 더하기 D로 세팅을 할게. 대충 딱 봐도 근계수 관계를 쓰라는 얘기겠지. 그지? 세근의 합이 3D인데, 맞죠? 합이 3A죠. 합이 3A인데, 근데 문제에서 세근의 합이 3이잖아. 이런 거 할 줄 알지? 그지? 세근의 합이 3이니까 A가 1이네.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1 빼기 D, 1 더하기 D 이렇게 놓고 K를 찾으려면 세근의 곱이니까 이거 곱해서 D를 찾아야 되니까 그거 찾으려면 6을 이용해서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해서 6이다 하고 풀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답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더 현명한 방법이 있다고. 뭐냐면 세근을 이렇게 뒀는데 얘도 하나의 근 아니야? 그럼 1 넣으면 되지. 그럼 K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아는 게 힘이라고. 모르면 그냥 다 이렇게 2개씩 곱하고 막 난리를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렇게 하면 돼요. 됐네. 자, 뭐 이런 건 다 쉬울 거니까 해보고 요거는 이제 이 뭐 나머지 이런 거는 이제 좀 오래돼서 또 안 까먹겠지. 이거로 나눈 다음에 저 F면 F-1이랑 F1이랑 F2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나머지 정리를 쓰면. 맞죠? 이 세 개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이 2배, F1의 2배가 F-1과 F2의 합과 같다 라고 잡고 열심히 계산만 하면 됩니다. F1이 얼마냐면 3 플러스 A네요. 이거의 2배가 F-1은 3 마이너스 A고요. 더하기 F2는 6 더하기 2A인가? 맞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이게 a 플러스 9 되고 이거는 2a 플러스 6이 되죠. 그죠? 그러면 a는 3인가요? 이렇게 뭐 가볍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별 내용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뭐 이렇게 이 정도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뭐 뒤에 있는 얘기를 좀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쉴 때는
왜 마이크가 안 되지? 이제 되나? 갑자기 왜 안 돼? 왜 안 되지? 안 돼. 에? 이게, 어이? 이건 뭐지? 이게 녹화가 되고 있다는 뜻이, 이 카메라 끄는 거고. 왜 마이크 안 되지? 잘 되고 있었는데.